행렬의 대각화입니다. 행렬의 대각화는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연구들을 보실 때 수식에서 정말 많이 쓰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계산 정도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렬의 대각화를 왜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행렬의 대각화는 워낙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왜 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행렬의 대각화는요, 왼쪽과 같이 주저리 쓴 글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것의 핵심적인 정보는 오른쪽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알아보기도 쉽고 우리가 이 다음 이 사람을 뽑을지 안 뽑을지를 결정할 때도 편안합니다. 서로 비교도 편안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지만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에는 많은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명확하면서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행렬의 대각화를 하게 됩니다. 행렬의 대각화는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행렬을 고유값들로 이루어진 대각행렬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행렬의 대각화라고 합니다. 고유값은 행렬의 핵심적인 정보를 내포하고요. 대각행렬은 각종 계산하는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정보를 포함하면서 계산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값의 정의, 우리 이전 시간에 했던 정의에 대해서 살짝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A라는 행렬을 우리가 고유값을 구할 때는요, 여기 이렇게 X라는 고유 벡터를 곱해주시고 람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어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행렬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람다라는 고유값들로 대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대각 행렬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각 람다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들을 이렇게 열 벡터 형태로 간단하게 나타냅니다. 이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P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행렬의 그 고유값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관계식을 도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행렬에다가 고유 벡터 곱하시고 고유 벡터에다가 람다 곱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관계식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했던 고유값의 정의와 같습니다. 이 순서가 왜 바뀌는지는요, 그냥 차원 생각해보면 곱해지기 좋게 차원 생각해서 바꾼 것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을 때 우리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A라는 행렬을 이렇게 람다 행렬로 바꾸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려면요, 이 P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해서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의 역행렬을 앞에 곱하고 P를 뒤에 곱하게 되면요, 이 A라는 행렬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유값의 대각행렬로 아주 심플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간단해지는 거겠죠? 아까처럼 이렇게 주저리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딱딱 0, 0 이렇게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계산하기도 편하고 이 고유값들 정보를 갖고 이 변환의 어떤 의미를 파악을 가능하거든요.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유값을 계산을 하시고 고유 벡터를 계산하시고 그걸 나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각화 행렬을 계산해 주시면은 대각화가 바로 끝나게 됩니다. 먼저 3, 1, 4, 3 이런 행렬이 있다고 할게요. 3, 4, 1, 3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행렬을 딱 봤을 때 이게 뭔 변환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 그냥 나열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의 의미를 좀 파악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받으셨을 때도요, 턱 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고유값을 먼저 계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유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고유값이 1과 5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요거 숙달하셔야 됩니다. 요 고유값 정도는 진짜 손으로 쉽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고유 벡터를 계산해 줄 겁니다. 람다가 1일 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넣으면요, 이 관계식이 이렇게 되고 임의로 하나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 2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1을 넣으면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람다가 5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고유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갖다 붙이면 됩니다. 고유 벡터 하나, 고유 벡터 하나 이렇게를 열 벡터 형태로 딱딱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 역행렬을 구해보겠습니다. 역행렬 곱하면은 요 처음에 AD-BC 요거가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요거 두 개 자리 바꾸고 얘네들은 부호만 바꿔주고 이 역행렬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게 되면요. P의 인버스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P의 인버스를 왼쪽에 원래 A 그 다음 P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P의 인버스 A, P 이렇게 있죠? 그럼 요게 P의 인버스고 A고 P가 됩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깔끔하게 1, 0, 0, 5라는 대각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 고유값 두 개 뭐였어요? 하나는 1이었고 하나는 5였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역행렬 순서 바뀌면요. 요거 1, 5 이거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하나도 이해 안 됐던 이런 행렬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대각행렬로 쉽게 계산이 됩니다. 당연히 이 대각행렬은 이후에 계산할 때 너무나 편해집니다. 너무나 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각화에 대해서 해보았습니다. 논문들 같은 데서 수식 이해가 어려운 게 이 대각화를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인버스 나와서 이렇게 막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갑자기 이걸 왜 해? 이렇게 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이거를 계산하기 쉽게 바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제가 드린 예시는 꼭 좀 직접 손으로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러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